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오염물질이 발견된 이민자 베이스캠프 부지 공사를 환경보호국 승인 전까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 측은 시카고 브라이튼 공원의 난민 캠프 조성 작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이 공무원 부패 혐의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일리노이주 경찰 특별수사대가 최근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카고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의회 공화당 의원 그룹인 공동경제위원회가 최근 경제 분석에서 이제 대부분의 미국 국가가 2021년과 동일한 상품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0,00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증 개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수의학계가 발병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남부 엘라바마주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 가정에서 늑대개를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비밀스럽게 추진한 새로운 포장 주문 전문 레스토랑 사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135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41,000를 돌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전개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영국의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2023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서 미국 내 3개 도시가 10대 고물가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지원 사역단체 칼레오 컬렉티브 설립자 앤드류 맥퀴티 목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목회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단체가 지구온난화의 섬뜩한 미래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오염물질이 발견된 이민자 베이스캠프 부지 공사를 환경보호국 승인 전까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 측은 시카고 브라이튼 공원에 난민 캠프 조성 작업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주민 반대에 등 마찰을 빚고 있는 브라이튼 공원 내 난민 수용소 설치는 지난 1일 시카고시가 해당 부지 일부 토양에서 수은 등 화학물질이 나왔다는 보고 이후 더욱 논란이 됐죠. 시는 이날 거의 800페이지에 달하는 환경보고서를 통해 토양이 오염되었지만 시는 현장 오염물질을 해결했으며 해당 부지는 여전히 임시주택부지로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C7은 지난 3일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주정부가 공사 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국이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C7은 그러나 이날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현장 취재를 통해 전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장실은 이미 해당 장소에서 많은 화학물질을 제거했다며 12월 중순까지 최대 2,000명 이민자를 임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날도 시위자들은 연구개발 중단을 원한다며 땅이 오염된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시카고시가 이 프로젝트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이 공무원 부패 혐의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일리노이주 경찰 특별수사대가 최근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 경찰국장인 브랜드 켈리는 일리노이주 경찰 특별수사관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대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이를 공개했는데요. 이를 위해 특별수사대는 대중이 의심되는 부패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을 만든 겁니다. 주경찰은 해당 온라인 양식이 어느 기관에 공직자 부패 혐의를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대중에게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별수사대는 신고된 내용을 분류하고 올바른 조사기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수사대는 2020년 3월 범죄수사부내에 설립됐는데요. 공공부패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주, 카운티, 지방 차원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직 지명자 범죄나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일리노이주 경찰 웹사이트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시카고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송년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이 행사의 명칭은 시문, 시카고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시카고 문인회가 지난 2018년부터 주관해온 시문 행사는 팬데믹을 거쳐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시카고에는 시카고 문인회를 비롯해 예지문학회, 문경문학회, 시카고 디카스 연구회 등 4곳의 단체를 통해 시와 시조, 수필, 소설, 꽁트 등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창작 활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일리노이는 물론 신시내티 지역에서도 활동 중인 회원이 참석하는 등 약 100여 명의 문인들이 함께하는 성황을 이뤘는데요. 박정호 회장은 오늘 행사가 모든 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작품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변학대가 굉장히 시급히 필요합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의미 있는 자취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시카고 문인회, 또 예지, 문경, 디카시 연구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카고 문인회가 직접 창작 쓰신 제14호를 기념 출판하는 날에 이렇게 문학 축복 축제에 이런 밤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시카고 문학 발간은 미국 내 정치와 학술의 중심지 중 한 곳인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동포 문인들의 작품을 모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지만 특히 올해 발간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및 시카고 박람회 130주년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카고 한인회와 총영사관 측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김영숙 시카고 문학 편집위원장의 출간 제언, MC 최영숙 목사의 귀빈 소개, 정창수 문우 감사패 시상과 만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매월 정기 원래에 참석하는 등 문학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정창수 문우에게 이날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정 회원의 나이는 올해 93. 수상 소감에 대해 오래 산 보람이 있다며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또 한 달 저희가 원래로 모이는데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문인회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오래 살만합니다. 조금 몸이 그거 하기 전에까지는 뭐 고박고박 나갔었어요. 시인데 자유시도 쓰고 시조 같은 것도 쓰고 연시조도 쓰고 뭐 그래요. 시의 전반적인 건 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그러나 사교적인 사람도 못 되고 그대로 내가 좋아서 쓰고 상장이니 감사장이니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거 내놓고 뭐 해달라 그런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실수네. 근데 어쨌든 고마울 뿐입니다. 죽는 날까지 감성이 올라오면 쓰는 거지요 뭐.
문인다면 쓰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울러 올해 신문행사에서는 경연제로 발간되는 시카고 문학 제14호 출판을 기념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김영숙 편집위원장은 시카고 문인 33명의 꿈과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이번 시카고 문학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부산 문인회와 특별히 함께 작업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000권씩 제가 출판을 하고 먼저 오늘 120권이 항공편으로 왔어요. 올 1월 달에 그쪽에서 나오는 책이 저희 시카고 회원들 50페이지를 저희한테 할애를 해서 저희들 작품에 50페이지가 실려 있었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이번 시카고 문학을 내면서 그들의 작품 또한 50페이지를 저희가 할애를 했어요. 그 14회는 운문하고 소설, 수필, 평론, 동시, 희곡, 꽁트 이렇게 여러 장르별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문학책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전화만 주신다면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시고 함께 조인하셔서 여러 작품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축하 동영상 상영과 김영숙 시인의 글과 사람 낭송을 시작으로 25명 회원의 작품 낭송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참석자들은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한 권씩 지참해 각자가 쓴 쪽지를 넣어 서로에게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소프라노 곽경애 씨의 축하 연주와 어우러져 100여 명의 문학 동호인들은 풍성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치며 참석자들로부터 향후 문인의 활동과 또 발전에 대한 조언, 격려의 메시지도 들어봤는데요. 우건욱 예지문학회 회장, 차라고 문경문학회 회장, 림관원 시카고 문인회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그런 자리여서 풍요로운 그런 시카고의 한 풍경을 이렇게 맛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글 쓰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시카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거에 대장이 이 양반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문인회 회장은 시카고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주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갖고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성대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회장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문인회의 저변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외부적이나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한편 매 신문 행사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드레스 코드를 제시해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을 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컬러는 실버와 레드입니다. 각각 남녀 한 명씩을 뽑아 그랑프리를, 한 명의 아웃스탠딩 드레스 수상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시카고 문인회가 이제 앞으로 저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해요. 돌아가시는 분이 지난 3년에 6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차제 우리 시카고 문인회도 좀 잘 발전이 돼서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문인회들과 잘 교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진중하게 열심히 글을 써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공화당 의원 그룹인 공동경제위원회가 최근 경제 분석에서 이제 대부분의 미국 국가가 2021년과 동일한 상품과 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0,00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인플레이션 추적에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주의 평균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마다 생활비가 다르듯이 인플레이션 비용도 달랐습니다. 아칸소와 메인, 오클라호마와 같이 가장 저렴한 주에서도 평균 가구는 2021년 1월과 비교했을 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여전히 $8,000 이상을 더 지출해야 했습니다.
모든 주 중에서 콜로라도 가구의 상황이 최악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간 비용은 14,995달러에 달합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실제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이곳에 사는 가족과 가구는 2021년 초 당시 수준을 유지하려면 17,109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같은 상황에서 11,566달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늑대개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부 엘라바마주 쉘비 카운티 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개월 된 남아가 늑대와 개 사이에 태어난 늑대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아기를 문 늑대개는 현지 법 집행당국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숨진 아기의 가족은 이 개의 조상 중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쉘비 카운티 검사관 리나 에번스는 밝혔는데요. 늑대를 연구하는 국제 늑대 센터도 일반 가정에서 늑대개를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늑대개 등 교배종은 유전적 특성상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지원사역단체 칼레오 컬렉티브 설립자 앤드류 맥퀴티 목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목회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얼빙 소재 얼빙 성경교회 원로 목사인 그는 이번 주 초 달라스 신학교 팟캐스트 더 테이블에 출연했는데요. 2019년에 담임 목사에서 은퇴한 맥퀴티는 이듬해 터진 팬데믹 사태 동안 이미 어려웠던 목회 사역이 어떻게 더욱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그는 진행자 빌 핸드릭스에게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매달 최대 1,500명의 목사를 잃고 있었다. 그들의 교회는 문이 닫혔다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목사들이었고 도시 지역과 달리 동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역할이 민간 고용주나 군대와 같은 세속적인 지도자의 위치보다 어려운 이유로 후자는 처벌이나 해고 등의 위험을 통해 사람들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럴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목회 승계에 대한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바나하 그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52세인 반면 40세 미만인 목회자는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비밀스럽게 추진한 새로운 포장 주문 전문 레스토랑 사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카고 언론과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만든 신개념의 레스토랑 체인 코스맥스가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맥스의 첫 매장이 열릴 시카고 교외 도시 볼링브룩의 한 건물에 청보라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간판이 붙었고 최소 4개의 드라이브스루 전용 차선이 갖춰졌다고 전했는데요. 코스맥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에서 투고 배달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점에 착안해 매장 내 좌석을 과감히 정리하고 포장 주문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2,13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4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어제 아시아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한 온스당 2,135달러 39센트까지 치솟았는데요. 기존 최고인 2020년 8월 7일 장중 최고치인 2,075달러 47센트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탄 금값은 지난 1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 영역에 잘 들어갔다라고 말한 뒤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선멸을 목표로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전개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피라민이 밀집해 있는 남부에서도 군사작전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데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있는 하마스 거점을 대상으로 지상작전을 재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간간히 해가 비추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기온 30도, 모레까지 한낮 30도대의 쌀쌀한 날씨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한낮 기온 50도대로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50%의 찬스로 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9도, 밤 최저 기온 3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6도, 습도는 89%, 바람은 북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